그날 저녁 이상한 기분은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늘 먼저 오던 카톡 한 줄이 없었다. 밥 먹었어? 퇴근길 버스에서 이어폰 끼고 창가에 앉으면 습관처럼 화면 메뉴에 떠있던 그 문장이 그날만은 없었다. 민호는 멍하니 화면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다. 회사 단톡방, 친구들 단체방, 카드값 안내, 택배 도착 알림은 계속 뜨는데 정작 기다리는 이름 옆에는 숫자가 없었다. 대신 점심 무렵에 온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다. 오늘 좀 피곤하다. 전화는 나중에 할게. 야근 많다, 피곤하다, 요즘 맨날 듣던 말이긴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한 줄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민호는 퇴근했다 하고 문자를 보냈다. 그래도 회색 체크 2개는 그대로였다. 통화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다가 또 지웠다. 지금 전화하면 귀찮아하려나. 팀장이랑 회의 중면 어쩌지? 아무것도 아닌 걱정을 붙들고 통화 화면만 켰다 껐다 반복했다. 그러다 회사 전화가 울렸다. 팀장이었다. 네, 팀장님. 민호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지?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통보였다. 거래처 팀장님 내려오셔서 우리도 얼굴 한번 비춰야지. 오늘만 좀 도와줘요. 민호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오늘만. 회사에서 오늘만은 거의 당분간 계속이란 뜻이었다. 골목에 서서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초겨울 바람이 양복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런 날 또 접대네. 영업 접대, 술자리. 시끄러운 룸, 형식적인 웃음, 억지 건배 생각만 해도 어깨가 무거웠다. 그래도 입사 3년 차, 저는 이런 데는 좀 하고 빠질 위치는 아니었다. 민호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조금만 기다려. 끝나고 전화할게. 그 한 줄만 있었어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거다. 택시에 올라타서도 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창밖 풍경이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집에 가고 싶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서 영상통화 켜놓고 오늘 욕 좀 하다가 자고 싶은데. 하지만 택시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로 룸과 노래, 술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손님, 여기 맞으시죠? 기사의 말에 민호는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들었다. 룸, VIP, 라이브, 초이스 같은 간판들이 줄줄이 눈에 들어왔다. 숨기고 싶은 오늘 밤, 그리고 이상하게 조용한 여자친구. 그 2가지가 겹쳐지면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길함이 가슴 밑에서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와 향수가 뒤섞인 공기가 확 들이쳤다. 형광과 노란 조명이 섞여 여기만 시간을 따로 쓰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기업 일행분들 맞으시죠?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거래처 팀장은 벌써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늘 중요한 거야. 민호 씨,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아서 잘 맞춰줘요. 입 다물고 앉아있으라는 소리였다. 민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 와중에도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어딘가에서 트로트 반주가 새어나왔다. 직원이 말했다. 준비된 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가씨분들 곧 들여보낼게요. 아가씨라는 말이 귓속에 걸렸다. 민호는 괜히 뒤를 한번 돌아봤다. 자신이 어딘가로 떠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카카오페이 자동결제 알림이었다. 장난하냐? 민호는 속으로 욕을 한번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룸문이 딸칵하고 열렸다. 준비된 술상, 반쯤 비어있는 양주, 줄지어 선 소주병들, 녹아가는 얼음. 그 순간 읽지 않은 문자 표시 2개가 다시 떠올랐다. 누구든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듯한 익숙한 풍경. 직원이 문 쪽을 향해 말했다. 그럼 모실게요.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다. 검은 원피스, 짧은 재킷, 평소보다 훨씬 진한 화장, 번진 듯한 입술색. 하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민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얼굴이었다. 수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입이 먼저 움직였다. 수진도 민호를 봤다. 눈이 커지고 동공이 떨리고 그 다음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오빠, 작은 목소리가 룸 안을 그대로 얼려버렸다. 잠들던 손, 웃으며 떠들던 사람들 모두 일제히 멈췄다. 거래처 팀장이 어색하게 웃었다. 둘이 아는 사이야? 세상 진짜 좁네.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수진의 손에 들린 쟁반이 떨렸다. 장끼리 부딪히며 챙하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숫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수진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도망치듯 복도로 뛰쳐나갔다. 민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뒤를 쫓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룸 안의 담배 냄새와 술 냄새 한꺼번에 끊어졌다. 복도는 네온빛만 어설프게 비추는 축축하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 비상구역.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라는 문구 아래에 수진이 서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숨을 몰아쉬면서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오빠 오지 말지 그랬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카페에서 웃으면서 오빠, 오늘 진상 손님 왔다? 하던 그 밝던 톤이 아니었다. 어딘가 갈라지고 긁힌 소리였다. 민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한 문장을 꺼냈다. 여기서 일해? 원래라면 대체 이게 뭐야? 왜 여기 있어부터 나와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안해. 짧은 사과 한마디에 민호의 다리가 잠깐 풀릴 뻔했다. 언제부터? 끝까지 말은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빠, 나 빚이 많아.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도 있고 등록금, 카드값 감당이 안 됐어. 카페만으로는 택도 없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여기 진짜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들어오니까 잘 못 나가겠더라.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가 갚을 거냐고 하고 나도 무서워지고 그래서 계속 숨겼어.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나한테 말했으면 민호는 어렵게 입을 뗐다. 왜 혼자 다 짊어졌어? 수지는 비상구 손잡이를 괜히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말하면 오빠 눈빛 달라질까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그게 너무 무서웠어. 잠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네. 손님 기다리는데 왜 튀어나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사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팔짱을 낀 채 둘을 번갈아 훑어본다. 누가 봐도 매니저였다. 손님 쪽이야? 아니면 그냥 남친?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남자친구입니다. 매니저가 코웃음을 쳤다. 남자친구면 여자 일하는 거 도와줘야지. 왜 방해를 해? 수진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야, 매니저가 손바닥을 들어 말을 잘랐다. 너 선불로 당긴 돈이 얼만지 알지? 수진 얼굴이 창백해진다. 민호가 낮게 물었다.
선불이요? 아무것도 모르네. 매니저가 비웃었다. 여기서 일하면 선불 땡기는 거 기본이야. 지난달에도 마지막이라더니 돈 더 땡겨갔잖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가 곧 갚으려고 했는데 갚아? 뭘로? 여기서 버는 돈 다 가져가도 모자라. 그때 민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얼마입니까? 수진이 움찔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하지 마. 매니저는 민호를 흥미롭게 바라봤다. 내가 갚는다고? 민호는 마치 자기에게 다짐하듯 또박또박 말했다. 네, 제가 갚겠습니다. 좋아. 매니저는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뱉었다. 선불, 반값, 이약금, 억 단위 정도는 될 텐데. 수진이 거의 울먹였다. 오빠 제발, 그러지 마.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때문에 오빠까지. 민호는 그녀 말을 조용히 잘랐다. 지금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게 그게 더 문제야. 매니저는 잠깐 둘을 보다가 피곤하다는 듯 턱을 문질렀다. 그래. 뭐. 나야 돈만 받으면 상관없지. 그러고는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 대신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둘 다 다시 보자. 알겠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확 달라졌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 대신 편의점 앞 컵라면 냄새와 겨울바람이 섞인 공기가 스며들었다. 둘은 말없이 가로등 아래까지 걸어왔다. 민호가 물 한 병을 사서 건넸다. 이 좀 죽여. 수지는 뚜껑도 제대로 못 열 정도로 손이 떨렸다. 민호가 대신 열어주자 그제야 겨우 한 모금 삼켰다. 오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말한 거 진짜 할 거야? 적금 깨고 통장 털어서 내 빚 갚아주겠다는 거?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다. 너 여기 있는 거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낼 자신이 없어. 수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근데 오빠, 그게 오빠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면? 나 때문에 오빠까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 무너지는 건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둘 사이로 찬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오빠, 수진이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 없어도 잘 살 자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냥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잖아. 나 같은 애 말고 더 괜찮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민호는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랑 항상 같이 하고 싶어.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다. 나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한편으로는 오빠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너무 무서워.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내일 같이 가자. 매니저 말한 거 정리하자.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수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원룸 앞 골목 차 문을 열기 전에 그녀가 한 번 더 돌아봤다. 고마워. 진짜 오늘 오빠 아니었으면 나 그냥 또 웃으면서 룸 들어갔을 거야. 그 말에는 감사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다. 민호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그 예감은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민호는 거의 동시에 눈을 떴다. 잠을 푹 잔 느낌은 아니었다. 몸은 뻐근한데 머리만 덜 깬 상태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새로운 메시지 없음. 통화 기록 없음. 어제와 같은 미확인 문자 2개.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 10시 가까워졌을 때
드디어 알림 하나가 떴다. 한수진. 오빠, 오늘은 만나지 말자. 미안해. 단 2줄. 그런데 그 2줄이 마치 모든 문을 닫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계음뿐이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은 멘트가 반복될 때마다 민호의 속이 서서히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점심시간 그는 결국 회사 근처 카페 대신 수진이 일하던 카페로 향했다. 수진이요? 사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올렸다. 오늘 아침에 그만둔다고 문자 왔어요. 개인 사정 있다고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이미 다음 장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수진의 원룸. 익숙한 골목, 늘 오르내리던 계단, 낡은 복도. 하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인터폰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우편함 틈에서 살짝 튀어나온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강민호 앞. 간결한 글씨였다. 민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뜯었다. 첫 장은 편지였다. 오빠, 어제 내 얼굴 보고 많이 놀랐지. 실망도 했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날 잡아줘서 고마웠어. 나한테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근데 오빠, 사실은 3주 전에 혼인신고했어. 오빠 몰래 서류 서명 받아서 그날 바로 제출해버렸어. 미안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의 숨이 턱 막혔다. 바로 뒤에 겹쳐있던 2번째 종이를 펼쳤다.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강민호 한수진. 처리일자 5월 20일.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곧바로 떠올랐다. 점심 먹고 산책하던 날. 수진이 서류 하나만 도장 찍어달라던 날. 그냥 행정 서류야 하고 웃던 얼굴. 편지는 계속됐다. 내 인생이 너무 엉망이라 오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근데 또 오빠 아니면 난 이 지옥 같은 데서 못 나갈 것 같았어.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 나를 지키기 위해 오빠를 끌어들인 거야. 어제 오빠가 적금 깨서 내 빚 갚겠다고 하는 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오빠 인생까지 망치는 거구나 싶었어. 그래서 떠날게. 나 찾지 마.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마지막 문장은 눈물 자국 때문인지 잉크가 번져 있었다. 민호는 편지를 접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편함 틈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이 종이 위에서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녀가 남긴 건 한 장의 편지, 한 장의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배우자라는 단어였다. 관할 주민센터 앞에 섰을 때 건물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버티고 있는 벽처럼 느껴졌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실내 공기와 프린터 냄새가 섞인 공기가 스며들어왔다. 그는 번호표를 뽑아 한쪽에 앉았다. 손에는 아직도 구겨지지 않은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몇 번이나 접었다 펼쳤지만 이상하게도 종이는 주름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마치 이건 내 인생의 기록이다 하고 버티는 것 같았다. 217번 민원인분. 번호가 불리자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민원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오늘따라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 관련해서 정정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매뉴얼대로 차분히 설명했다. 배우자 연락 두절시 절차, 소송 진행 방식, 필요한 서류, 기간.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지만 민호의 머릿속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 계속 걸리는 건 배우자라는 단어뿐이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오셔도 됩니다. 짧은 안내가 끝나자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창구를 떠났다. 다시 긴 의자에 앉자 사람들이 서류를 내고 서명을 하고 번호표를 확인하는 평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평범함 속에서 자기 마음만 유독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맨 위에 저장된 이름. 수진. 그 아래에는 어젯밤 발신 취소 기록만 몇 줄 남아 있었다. 삭제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엄지손가락이 그 근처까지 갔다가 멈췄다. 한동안 그는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마치 깊은 숨을 내쉬듯 손을 거두었다. 지금은 아니지. 삭제는 정말 끝낼 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지금의 그는 아직 끝낼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센터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빛이 유리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졌다. 점심시간을 맞은 동네는 생각보다 평화로웠다. 유모차를 미는 엄마, 컵라면 들고 뛰어가는 학생,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통화를 하는 직장인. 그 틈 어디엔가 수진 같은 얼굴들도 분명 섞여 있겠지. 낮에는 밝게 웃고 밤에는 네온사인 아래 잔을 채우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선택을 조용히 견뎌야 하는 사람들.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진아,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그녀가 남긴 편지 속 진심과 두려움이 이제서야 제대로 와닿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이해되는데 그래서 더 아팠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회사 단톡방에서 오늘 저녁 회식 공지가 올라온 모양이었다. 민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꺼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남았다. 오늘만큼은 어디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안 형광등 아래에서 이 빈자리를 그냥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렀다. 신호 대기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수진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가볍게 떠난 게 아니라 간신히 버티면서 떠난 사람의 마지막 걸음. 민호는 알았다. 오늘 밤 자기 방 형광등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빈자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크게 느껴질 거라는 걸. 그래도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기로 했다. 그 자리를 애써 외면하지 않는 것. 지금의 민호가 할 수 있는 용기는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